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 최현정입니다. 오늘의 꾸러미 함께 펼쳐볼까요? 오늘 오롯이 박스 안에는 우유, 블루베리, 그리고 브로콜리가 들어있네요. 오늘의 주재료 우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유는 우리가 자주 흔히 접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유 안에는 다량의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완전 식품이죠. 단백질과 칼슘은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뼈와 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돌 이후 우리 아이에게 하루 2잔 이상 우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해주세요. 오늘은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요리, 새우 브로콜리 리조또에 들어갈 중요한 식재료, 브로콜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브로콜리는 항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 채소 중에 가장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카로틴, 비타민 C, 철분, 칼륨, 칼슘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시금치의 4배라고 하니까 실로 어마어마하겠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칼슘과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해서 뼈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있나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 것처럼 채소에도 낯을 가리는 것인데요. 자,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 푸드 브릿지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푸드 브릿지는 편식 습관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 편식하던 재료를 단계적으로 접하면서 그 식재료에 대한 친밀감을 쌓고 나중에는 편식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친숙한 음식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싫어하는 음식의 가짓수는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크면서 저절로 편식이 사라지겠지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우리 아이에게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낯선 재료를 접하면 그 재료에 친숙해지기까지 적어도 8번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세요. 푸드 브릿지는 싫어하는 채소나 과일을 처음에 5에서 10% 정도로 노출한 다음 점차 노출도를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푸드 브릿지는 총 4단계의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채소, 과일과 친해지기.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는 단계입니다. 같이 장을 보거나 요리 과정에 아이를 참여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채소나 과일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2단계, 천천히 간접적으로 노출하기. 아이가 맛을 보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 채소나 과일을 갈아서 형태를 없앤 다음 밀가루 반죽과 섞어서 다른 식재료와 섞어서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요리 과정에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맛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재미있게 요리하는 과정을 즐겨주세요. 푸드 브릿지 3단계. 이 싫어하는 재료에 소극적으로나마 노출도를 높여주세요. 5%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비율을 늘리는 건데요. 덮밥이나 볶음밥 같은 곳에 채소를 잘게 다져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요리할 새우 브로콜리 리조또에도 이런 방법으로 활용해 볼 겁니다. 맛이 강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아이가 잘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양을 늘리시지는 마세요. 조금씩 아이가 적응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단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식감을 살려서 요리해 보는 겁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시도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낯설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평소 좋아하는 음식과 곁들여 먹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성취감이 중요하겠죠?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이를 응원해 주시고 용기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만약 억지로 먹게 하거나 겁을 주고 강요한다면 어쩌면 그 채소를 평생 싫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의해 주세요.
제철 음식을 먹으면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생활에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으셨죠? 사실 음식은 제철에 가장 맛있고 또 영양가도 가장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제철 음식으로 올바른 영양 섭취와 식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기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제철 과일과 채소와 더 친해질 수 있는 놀이 해볼까요? 여름에는 어떤 과일이 나올까?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는 계절마다 온도가 다르고 과일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계절별로 어떤 과일이 나오는지 또 이걸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짠! 활동지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바구니가 보이시죠? 부록에서 과일 스티커를 찾아내 계절에 맞게 우리 아이와 함께 과일의 색, 맛, 이름, 이야기를 나누면서 붙여주세요. 오롯이 박스에 담긴 과일과 브로콜리를 짜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과일을 입에 넣고 씹어주세요. 소리가 들리나요? 우리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도 과일을 입에 넣고 아삭아삭 씹어보고요. 활동지에 표현해 보는 거예요. 과일마다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소리만 듣고 어떤 과일인지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선택한 다음 그 과일에 대해서 오감으로 표현해 보기 어떨까요? 저는 짠! 참외를 골랐습니다. 먼저 냄새 맡아볼게요. 달콤한 향. 그리고 색깔. 우와, 진한 노란색이네요. 이제 맛을 볼까요? 달콤하고 상큼한 맛. 소리도 들으셨나요? 씹을 때 나는 소리. 아삭아삭, 오독오독, 탱글탱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입속에서 나는 느낌도 느껴봅니다. 단단했다가 씹을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네요. 이 느낌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과일에 점차 친숙해지는 우리 아이를 발견하고 이제는 거부감 없이 과일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와 함께 제철 과일을 활용한 요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새송이 버섯과 양파, 브로콜리를 새끼손톱 크기로 다져줍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곱게 다져주세요. 알록달록한 색을 내고 싶다면 파프리카나 당근을 취향껏 넣어주세요. 브로콜리 보관 팁! 상하기가 쉬워서 여름에는 하루 이틀, 겨울에는 사나흘이 지나면 꽃이 피고 맙니다. 보관할 때는 살짝 단단하게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해동한 새우는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넣어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뒤 버섯과 새우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볶은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면 우유를 붓고 가장자리에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약불로 끓여줍니다. 밥을 넣고 잘 섞은 뒤 점도가 생길 때까지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줍니다. 치즈를 넣고 치즈가 모두 녹아서 되직해지면 불을 끄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해 접시에 담아 완성합니다. 완성! 리조또는 식어 보여도 안쪽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잘 식힌 다음 아이에게 주세요. 판 젤라틴은 찬물에 담가 10분 동안 불려줍니다. 따뜻한 물에 불리면 판 젤라틴이 녹을 수 있으니까 찬물에 불려주세요. 냄비에 우유와 설탕을 넣어 약한 불로 데워 가장자리에 기포가 생기면 불을 끕니다. 불린 젤라틴은 손으로 물기를 꼭 짠 뒤 데운 우유에 넣고 한 김 식혀줍니다. 제철 과일을 잘라 절반은 용기에 담은 후 젤라틴을 넣은 우유를 부어 냉장실에 3시간 정도 굳혀줍니다. 굳은 푸딩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완성합니다. 다양한 제철 과일로 응용해보세요. 수강 완료 후에 인증샷을 밴드에 남겨주시면 다음 편 오롯이 박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달걀과 닭고기를 활용한 요리, 달걀 브로콜리 샌드위치, 달걀 닭고기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